그쵸? 첫 번째로 저장되는 원소는 인덱스 0번에, 그 다음에 저장되는 원소는 인덱스 1번에, 그 다음에 저장되는 원소는 인덱스 2번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0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자동으로 증가가 돼요. 자동으로 그게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의 공통점이에요.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있는 거 하나를 삭제를 하게 되면 거기가 그냥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다 앞으로 당겨와요. 그래서 그 인덱스가 자동으로 하나가 줄어들게 돼요. 그게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나 전부 다 get, add, set, remove와 같은 이런 메서드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다룰 거는 뭐냐면 set과 그리고 맵이라고 하는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set과 맵에서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사용이 돼요. 해쉬라고 하는 알고리즘과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사용이 돼요. 해쉬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해쉬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요,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정렬을 오른 차순 정렬, 내린 차순 정렬, 정렬을 빨리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트리 알고리즘이에요. set과 맵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set과 맵은 이 두 가지 알고리즘 중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set을 해쉬 set,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 set을 트리 set이라고 불러요. 맵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맵을 해쉬 맵,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맵을 트리 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해시코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해시코드가 사실은 해쉬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인트 값이에요.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녀석들은 해시코드가 같으면 돼요. 그게 이퀄스와 해시코드 관계에서는 이퀄스가 같은 녀석들은 해시코드가 같다. 예요. 근데 이퀄스가 달라도 해시코드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녀석들이 뭐냐면 같은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녀석들이다라는 얘기예요. 해시코드가 같은 녀석들은. 그러니까 두 개의 객체가 같아서 이퀄스가 true를 리턴해서 해시코드가 같을 수도 있고요. 두 개의 객체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서 해시코드가 같은 해시코드 값을 리턴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인티저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해시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알고리즘은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이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어떤 주머니가 왼쪽에 있는 주머니는 그냥 주머니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는 그 내부가 그 주머니들이요. 세 개의 주머니로 이렇게 또 작은 주머니들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의 커다란 주머니가 세 개의 다른 주머니로 나눠져 있고요. 왼쪽 주머니는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주머니예요. 자, 이런 주머니에서 우리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검색하고 싶어요. 자, 그럼 왼쪽 주머니를 볼게요. 왼쪽 주머니를 보면 하나씩 꺼내봐야 돼요. 자, 운이 좋으면 첫 번째로 꺼낸 그 원소가 1이에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있어요. 검색이 되는 거죠. 라고 true라고 리턴할 수 있어요. 한 번만에. 그죠? 자, 근데 최악의 경우는
하나씩 검색을 해봐요.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를 꺼냈더니 2였어요. 두 번째를 꺼냈더니 4였어요. 그 다음에는 8이었어요. 7이었어요. 꺼내는 게 하필이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꺼낸 거예요. 그럼 몇 번 만에 1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을까요? 9번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재수가 좋으면, 운이 좋으면 한 번만 해도 끝나겠지만 운이 나쁘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 꺼내봐야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9번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 자, 그런데 오른쪽 주머니는요. 우리가 그룹의 성질, 3개의 주머니로 내부가 나눠져 있고요. 나눠져 있고 그 그룹들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어요. 내부 주머니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들. 여기는 3의 배수들. 자, 모든 숫자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짝수냐 홀수냐 이렇게 나누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5의 배수냐 5의 배수가 아니냐로 나누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커다란 주머니를 여러 개의 내부 주머니로 만들고 싶은데 그 규칙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주머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주머니, 3의 배수들인 주머니. 그래서 아예 값들을 저장할 때부터 그 주머니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값들을 저장할 때 그냥 막 섞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건데 여기는 저장할 때 1은 여기다 저장을 하고 2는 이쪽 주머니에 저장하고 3은 이쪽 주머니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할 때에는 우리는 어느 주머니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주머니만 보면 돼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꺼내서 1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최대 몇 번 만에 끝날까요? 최대 3번 만에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주머니 모두 죄송합니다. 두 개의 주머니 모두 9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주머니인데 왼쪽에서는 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기 위해서는 운이 좋으면 한 번만 해도 검사해 볼 수가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9번까지 검사를 해봐야 1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주머니 같으면 똑같이 9개의 원소가 있지만 우리는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쪽 주머니만 보면 된다. 이 큰 주머니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작은 주머니 하나만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살펴보면 된다. 그래서 검색하는 게 최대 9개가 아니라 최대 몇 개까지만 최대 3개까지만 검사하면 된다. 예요. 어때요?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보기 위해서 시간이 훨씬 절약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운이 좋으면 한 번만에 끝나요. 3개 중에서 첫 번째 1을 꺼내면 한 번만에 꺼내겠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 가장 운이 안 좋더라도 몇 번 만에 끝날 수 있어요. 3번 만에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쉬 알고리즘이에요. 해쉬 코드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코드 값인 거예요. 같으냐? 다르냐?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느냐?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느냐? 일단 같은 그룹에 속해 있으면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그룹에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녀석이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죠? 1과
1과 2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그룹에 있으니까. 그죠? 두 개는 해시 코드가 달라요. 달라야만 돼요. 근데 해시 코드가 같으면 그때에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셋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해시 코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 알고리즘 아시겠어요? 해시 알고리즘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3의 배수다,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요. 근데 비유를 해서 지금 가장 간단한 그런 그것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해시를 사용하면 무엇이 쉬워진다? 무엇이 빨라진다? 검색이 빨라진다. 해시를 사용하면 검색이 빨라진다. 자, 그 다음에는 트리를 사용하면 그 정렬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엘리먼트들을 저장할 때 이런 순서로 정렬을 할 거예요. 11, 2, 14, 1, 7, 15, 5, 8 이런 순서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오름차순 정렬이라면 이런 거죠. 1, 2, 5, 7, 8, 11, 14, 15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오름차순 정렬.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얘네들을 저장을 하면 빠르게 정렬을 할 수가 있을까? 다음과 같이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12를 저장을 해야 되죠. 11. 일단은 넣어요. 자, 그 다음에 2를 저장을 해야 되죠. 2는 11보다 작죠. 그럼 왼쪽에 저장을 해요. 왼쪽을 저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14를 저장을 할 차례예요. 14는 자, 위에서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11보다 크죠. 11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그 다음엔 2를 저장을 할 차례예요. 1은 자, 다시 11부터 비교를 하는 거예요. 11보다 작죠.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네요. 2보다 작죠.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2의 왼쪽으로 2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저장할 거는 누굴 저장할 거예요? 7을 저장할 차례죠. 자, 7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11부터. 11보다 작죠? 왼쪽으로 가요. 2보다는 크죠? 그럼 2의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7을 저장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7 다음에 15를 저장을 해야 돼요. 15는 11보다 커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14가 있어요. 14보다 15가 커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엔 5를 저장할 차례입니다. 자, 5는 11보다 작아요. 왼쪽으로 가요. 2가 있어요. 2하고 5를 비교하는 거예요. 2보다는 5가 크죠. 오른쪽으로 가요. 거기에 7이 있어요. 7보다 5는 작죠. 그럼 7보다 왼쪽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장할 건 누구를 저장할 거냐면 8을 저장을 할 거예요. 8은 11보다 작아요. 왼쪽. 2보다 커요. 오른쪽. 7보다 커요. 오른쪽. 여기다가 8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가장 간단한 심플 트리 알고리즘. 가장 간단한 트리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정렬이 되어 있는 거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녀석들만 보세요. 1, 2, 5, 7, 8, 11, 14, 15 정렬되어 있잖아요. 가장 왼쪽부터 보시면 돼요. 1, 2 내려오죠. 5, 7, 8 올라가고 11, 14, 15 정렬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오름차순 정렬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내림차순 정렬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가장 왼쪽에 있는 녀석이 가장 작은 녀석,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가장 큰 녀석. 1, 2, 5, 7, 8, 11, 14, 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트리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셋과 그리고 뭐 다음 시간이 될지 다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다룰 맵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 트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셋과 맵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해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셋과 맵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간단한 해쉬 알고리즘과 간단한 트리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요 정도는 듣고 넘기세요. 지금 당장 꼭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 무엇이 있다? 클래스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클래스들을 이용하면 된다. 네, 네, 자, 셋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부터 src에서 오른쪽 클릭할게요. 그다음 패키지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java.set 1번이라고 할게요. set 1번. finish 할게요. 그 다음에 set 1번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만들게요. 클래스 이름은 set main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는 13번 프로젝트 컬렉션이고요. 패키지 이름은 edu.java.set 1번, 클래스 이름은 set main 1번입니다. 메인 메서드 체크해 주시고 finish. 됐죠? 네, finish. 주석으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정리를 좀 하고요. 저희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속관계를 보면 컬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고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한 게 뭐였었냐면 컬렉션을 상속받는 리스트를 한 거였어요. 리스트. 근데 컬렉션을 상속받는 것 중에는 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셋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엘리먼트, 원소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리스트와 비슷하게 어떤 타입의 엘리먼트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셋이라고 합니다. 이 셋을 상속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해쉬셋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리셋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네. 자, 우선 셋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셋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셋의 특징. 셋의 특징이라고 하면 해쉬셋과 트리셋 둘 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모두를 얘기하는 거고요. 셋은 우리말로는 집합이에요. 집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다음과 같은 셋이 있어요.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요. 1, 2, 3 이런 집합이 있어요.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에요? 다른 집합이에요?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에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이에요. 집합.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과 1, 2, 2, 3, 3,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같은 집합이에요. 얘네들은 몇 개로 친다? 얘네들은 이 하나로 친다.
333 이거는 원소 3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 이게 셋이에요. 셋. 얘라고 할까요? 예.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셋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저장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장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인덱스가 없어요. 리스트는 아니죠. 링크드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와 같은 리스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리스트는 첫 번째로 add를 하면 인덱스 0번에, 두 번째로 add를 하면 인덱스 1번에, 세 번째로 add를 하면 인덱스 2번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자동으로 늘어나고요. 삭제를 하면 인덱스가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그쵸? 이게 리스트였었어요. 그 리스트랑은 다르게 저장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덱스라는 게 없어요. 012라고 하는 그런 인덱스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에요. 1, 2, 3을 저장하고 있는 집합과 3, 1, 2를 저장하는 집합 두 개는 같은 집합이에요. 같은 집합이죠. 1, 2, 3이나 3, 1, 2나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어때요? 같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같아요. 그러면 같은 집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셋입니다. 셋. 그래서 해시셋과 트리셋은 이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 없다. 리스트와 다른 점이에요. 저장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인덱스가 없다. 리스트와 다른 점이에요. 리스트는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 있고요. 저장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인덱스가 0, 1, 2, 3, 4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리스트와 셋이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해시셋. 해시셋. 해시셋은요. 해시셋은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 셋이에요. 해시 알고리즘. 근데 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을 빨리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 셋. 해시셋이고요. 트리셋. 트리셋은 트리 알고리즘이 적용된 셋이에요. 트리 알고리즘은 정렬을 빨리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집합. 이게 트리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그 차이점만 이해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시셋을 만들거나 트리셋을 만들거나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로 생성을 하든 링크드 리스트로 생성을 하든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add하거나 remove하거나 혹은 출력하거나 반복문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 속도 차이 느꼈어요? 별로 못 느꼈죠. add를 하든 remove를 하든 아니면 get 하고서 검색을 하든 속도 차이 별로 못 느꼈단 말이에요. 원래 어레이 리스트는 get이라고 하는 검색을 하는 속도가 빠른 거고 add나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속도가 느린 거고 링크드 리스트는 그 반대로 get이라고 해서 인덱스로 검색할 때는 속도가 느리지만 add와 remove를 할 때가 속도가 빠른 그런 거지만 우리는 그 차이 거의 못 느끼죠. 워낙에 컴퓨터 CPU와 컴퓨터 메모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해시셋과 트리셋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게 데이터가 대용량의 데이터가 되고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검색 속도와 정렬 속도가 대용량의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지만 있겠지만 작은 데이터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뭐 add, remove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상속관계 설명을 드렸고요. 상속관계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형성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셋이라고 선언해 놓고 거기다가 해시셋이나 트리셋 객체를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셋이라고만 선언을 하면 거기에는 해시셋 객체도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 트리셋 객체도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즉 파라미터와 같은 그런 변수를 선언할 때 부모 클래스 타입이 누구냐를 알고 있으면 다형성을 사용해서 코드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상속관계를 보여드린 거고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셋도요.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인티저면 인티저, 문자열이면 문자열, 뭐 멤버 객체면 멤버 객체, 스코어 객체면 스코어 객체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가 있어서 꺽쇠 안에다가 자기가 저장할 수 있는 그 타입을 명시를 해줍니다. 일단 이론적인 내용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 실제 코드를 만드는 것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희